오늘의 공도사는 무용단체 몸춤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 가족들을 돕겠다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진도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이란 이름으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들을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219일 7,000개의 단체와 6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진도를 찾았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함께 생활하며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사람의 그 존재감, 사람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능력이 과연 뭔가, 저는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저는 공의 도사가 있다. 줄여서 공도사를 진행하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뢰도사 원도사입니다. 아유, 한 주간 참 빨리 갑니다. 네. 원도사님은 오늘 왜 늦으셨나요? 원도사 늦게 나왔습니다. 집에서 아니 12시에 나왔는데 지금 도착하네요. 여기 아니 신뢰가 안 가네. 신뢰도사님인데 근데 처음부터 잘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아 그럼요. 지금 이분들 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잘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너무 진짜 못한다고. 이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수준 이하예요 지금 우리. 너무 수준 이하예요 지금 우리. 너무 수준 이하예요 지금 우리. 수준 이하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공도사는 14피트의 안무와 연출을 맡고 계시고 출연도 하시는 이소영 선생님, 그리고 드라마터그 전강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무례하니라 그런데 드라마터그가 뭔가요? 이게 일단 독일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텍스트 위주의 연극에서 작품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연출가의 의도에 맞게 작업이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무대 같은 경우에 무대와 연출가의 의도가 맞는가, 아니면 네. 배우의 연기 톤과 맞는가, 그리고 뭐 작가의 텍스트를 잘 살려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는 포지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창작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 세계로 너무 빠져들잖아요. 네. 그때 거리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간 네. 중개 네. 역할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텍스트 위주의 작품이 아닌 작품들이 요새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역할이 조금씩 또 변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내부 비평가 같은, 내부 프로덕션의 제3의 눈과 같은 역할이라고 하지만 같이 길을 잃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악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항상 많죠. 길을 잃다가 이제 막판에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 오거나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그러는 포지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장지능입니다. 저는 정말 생소한 용어, 단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심장지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심장지능을 얘기하려면 이게 개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심장지능을 왜 하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심장지능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춤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억을 몸으로 한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보다 그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공간에 먼저 설정이 된 후에나 그것이 어떤 기억이다,
혹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서술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것을 근육이 기억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육이 기억을 하고 물론 근육도 지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심장의 울림이 되게 거세게 느껴지면서 지금 이 상황은 심장이 이렇게 뛰고 긴장을 한다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감정 상태가 아닌데 그 기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심장이 뛰고 있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뒤져보다 보니 심장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지능은 결과적으로는 기억에 관련된 저에게선 기억에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신경과학자인 지금 장재기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통에 원래 태아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수정이 돼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 중에 심장이 먼저 형성이 되고 심장에서 뇌가 이게 원래 뇌하고 심장이 하나였고 뇌하고 심장이 분리되면서 뇌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세포가 심장에 남아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반응하는 것은 뇌가 아니고 심장이고 심장의 반응에 의해서 뇌가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심장이 뇌보다 더 크는 속도가 더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춘기가 되면 좀 사람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가슴 뛰는 일이 더 많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다른 식의 지능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심장 지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생에 영향을 주는 누군가를 그 시기에 만나잖아요. 연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책을 봤을 때 또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심장 지능이 발현됐던 시기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때쯤부터 이제 지혜가 발현이 되는 시기다라고 장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왜 우리가 그 자라면서 첫사랑도 하게 되고 마음이 애린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돼가지고 그 작동이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유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사유의 한자를 뒤져보면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거든요. 예. 이제 심장이 다양하게 뛰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심장이 뛰었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지능을 하기 시작한 것도 공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감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되고 몸과 몸이 만나는 일 그것도 손을 잡거나 이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공감이 시작이 된다. 이런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장재기 선생님께. 영혼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진실은 어디 있나요? 진심은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재기 선생님이 세포하고 세포 사이 그리고 뇌와 심장 사이 그리고 나와 당신 사이에 있다고. 와, 너무 철학적이다. 근데 장재기 선생님은 네. 전공 장재기 선생님의 전공이 되게 재미난데요. 네. 제가 이제 섭외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신경심리학이 전공이세요. 근데 신경심리학을 하려면 뭐 물리학, 양자역학, 신경생리학, 뭐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물리학에 관련된 것도 하시고 심리학을 공부하시면서 한예종 연극원에 있는 아동 청소년극과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나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기반을 하고 계시고 요즘에는 이제 배우나 무용수 혹은 여타 아티스트들에게 표현을 위한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신 후에 또 몸으로 또 표현을 하시는 두 가지를 다 하나도 하기 힘든 거. 아까 춤을 연습하고 바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습이 지능을 심장 지능?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 그러면 또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5, 6년 만에 무대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를 낳았고 육아를 했죠. 제가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심장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부정맥이다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제가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방에 한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운동을 하는데 저 같은 이제 체질,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체질은 원래 운동을 못 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평생 춤을 췄던 사람이니까 뭐 윗몸 일으키기, 뭐 웬만한 근력 운동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 상태였는데 쉰 동안에 이렇게 약해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원래 약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아마 무용을 하면서 그걸 모르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근데 이런 걸 또 기반으로 이제 내가 왜 심장이 안 좋아졌을까? 혹은 어떻게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연습실에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지 않는 것, 나의 감성과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항상 표현했는데 몸으로 어떻게든 표현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지 않을까 하고 넓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양한 심장 뛰기가 건강에 좋다는데 그건 무용실 안에서 그냥 그대로 여실히 일어나거든요. 음악이 바뀐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을 구사해내기 위해서 나의 기억된 저장된 기억들을 기반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것도 같은 목표를 향해. 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무용실에 있을 때 되게 많을 때는 뭐 20-30명도 같이 있고 적을 때는 1-2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그 공간 안에서 공유되었을 때 심장의 그 파동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뛴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것은 단순히 신체 훈련이 아니라 감성의 훈련이었고 공감의 훈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작업을 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함께 심장 뛰기, 그것은 곧 함께 살아가기 혹은 건강하게 공감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 그거 근데 굉장히 필요한 얘기 아닌가요? 네. 진짜 이 공감 능력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좀 뉴스거리를 많이 장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싫어요. 입에 담게 어떻게 보면 예상외일 수도 있는데 저도 아기를 낳아서 이제 육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아에서 오는 어떤 기쁨으로 인하여 극복하셨다고 얘기를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육아가 주는 어떤 그 아이와 심장의 파동이 주파수가 맞춰주는 것에서 오는 어떤 연습, 어떤 강화 그런 경험은 있었죠. 충분히 있었고 사실 육아하는 동안에 감성이 극도로 풍부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예민해지잖아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엄마의 생체 리듬이 오로지 아이를 향해서 있는 동안이라서 워낙 직업이고 여태까지 훈련받기를 혹은 내가 살아오기를 그것을 정제하고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는 게 있었다가 갇혀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심장은 막 뛰고 있는데 뇌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지령을 못 내리기 시작했다거나 이걸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라는 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어요. 이건 호르몬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이 원래 심장과 뇌는 하나였다여서 근데 그게 우리 아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은 하긴 했었어요. 아이가 이제 심장 소리, 나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가슴팍에 파고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아이의 심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손을 심장에 얹어놓고 있는다든지 그럼 안심이 되는 거죠. 얘와 내가 맞닿았을 때 뭔가 되게 상당히 안정감을 느끼고 이건 단순히 그냥 내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정도가 아니고 뭔가 존재 확인하는 그런 느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느낌, 어떤 기관의 하나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좀 흥미로웠던 거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심장이 뭔가 차분하고 일정하면 뭔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막 명상이라든가 막 이런 걸 굳이 하면서 뭔가 뭐 좀 차분하고 안정되게 쭉 가는 게 뭔가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양한 심장 박동이 오히려 심장을 더 튼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그러면 막 사랑할 때 막 심장이 둥둥둥 떨리는 감정, 슬펐을 때 쭉
그런 감정, 뭐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 그 드라마톡으로서 이렇게 네. 이소영 씨가 얘기를 막 하시면 네. 그 심장의 파동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제 원래 좀 글을 느껴지시나요? 쓰거든요. 평론을 쓰고 그런 사람이어서 몸을 움직이거나 어떻게 보면 뇌를 정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저희가 길게 워크숍을 했어요. 저 원래 몸을 안 쓰지만 네. 같은 멤버로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들과 방향이 맞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디렉션이 없었는데도. 저희 작품이 그 장재키 선생님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장재키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반영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깊게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물론 재키 선생님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2개 정도가 짧게 나오는 거지만 이 2가지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데서 느끼는 파장? 그런 제가 좀 커지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뒤끝 강해서 누구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하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 저는 이런 것도 좀 파장이 아닐까. 공감 능력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이소영 선생님한테서 느껴지는 것은 파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캐치하는 방법이 시간도 짧아졌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 폭이 넓어지시는 예. 거네. 길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관계가 됐다. 그 워크숍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진행 방법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워크숍이 1차가 있고 이제 2차가 있었는데 1차에는 심장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심장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뭐가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 차가운 감각이 들어올 때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어디인가에 가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뭐 내 심장이 어떻게 반응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부터 애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직진을 하다가 애를 찾으려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무게가 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애들이 틀어서 가는 게 이게 정상이다. 뭐 이런 진짜로요? 선생님이 또 워크숍을 원래 많이 하셔서 몸으로 반응하기 전에 머리로 생각해야 됐던 움직임 중에 하나는 12번째 갈비뼈를 들어서 올리는 거였거든요. 네, 12번째 갈비뼈로 아니 갈비뼈가 몇 개가 있죠? 뭔가 몸의 12개요. 스윙을 만드는 12개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바닥을 구르기를 하는데 허파를 들어 올려야 했죠. 내 몸 안에 허파를 들어 올려서 그게 다 내장기관이 심장을 감싸는 거잖아요. 몸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분리 분석하고 이제 신체도 분리해서 해석하고 이해했다면 지금은 연결된 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생명의 방향과 감각의 방향은 결국 어디에 가 닿고 있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전에는 이제 분리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다시 이제 동양 철학이 그렇잖아요. 동양 이야기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방에서도 뭐 제2의 심장, 뭐 제2의 뇌 그러면 신체의 다른 기관과 연결된 지점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안 좋았을 때 내장기가 영향을 미친다거나 척추를 기립하는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진다거나 이런데 지금 이제 요즘 새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방향이 뇌심장학, 영어로 뉴로카디올러지. Neurocardiology. 심장화학. 심장을 단지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보지 않고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야이다. 심장은 하트 브레인, 즉 심장두뇌라는 복잡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 심장두뇌에서 독립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심장과 두뇌가 별개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방향이 뇌심장학, 영어로 뉴로카디올러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요즘에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느끼고 발생했다는 얘기니까요. 상당히 많이 닿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14피트라는 공연이죠. 네네. 그 워크숍하고 공연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공연화하는 게 목표는 아닌 공연이었거든요. 워크숍을 기반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그게 그대로 공연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14피트라고 소개만 드렸지 14피트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장재키 선생님이 또 얘기하시길 그 사람의 감정 공자님 같으셔. 정서가 저희 작업에서는 감정 정서가 뭔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사람의 14발자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발걸음 14개여서 14피트.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심장과 뇌를 엄청 형상화하거나 이런 공연은 아니거든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4피트를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오는 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14피트가 한 30cm 정도 하지 않나요? 피트가 이제 발걸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무자로서는 제가 연출 이 전체를 총괄하지만 실은 심장지능보다 14피트가 훨씬 동적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춤과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은 한 개의 심장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공감 혹은 어디에 닿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러니까 거리를 네, 그래서 거리를 뜻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14피트를 이렇게 환산한 게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는 누군가 한 명 한 명마다 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파장이 닿는 거리도 어떤 통계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그 파장의 거리도 다를 것이고 근데 그 다양함을 수용하는 것이 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가까웠고 그다음에 14피트라고 하면 이제 좀 멀리 느껴지는 어떤 거리감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이 제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인상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 심장지능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 사실 첫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뇌로 사실 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왠지 막 좋은 사람이 있고 끌려 막 이렇게 그리고 왠지 막 저기 막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뇌로 이 사람을 분석해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상황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머리로 판단해야 되나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심장이 하나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심장이 어떤 방향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투영할 때는 이미 내가 마음의 소리, 뭐 내 마음의 의지 이런 것이라는 게 반영이 될 텐데 그것이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의 소리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여기에 괴리를 느끼는데 근데 그분의 파장이 제일 컸어요. 아, 일체가 됐을 때. 네. 근데 명상의 의미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무용에서도 무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디워크라고 하는데 통합, 신체 통합, 그러니까 골격이나 근골격계부터 시작해서 장기, 내장기서부터 모든 것을 통합시켜서 이게 사실 다 이어져 있잖아요. 다 그 자리에 그것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쓸데없다 아까 12번째 갈비뼈를 얘기했던 것도 우리는 인식조차 하지 않는 아주 작은 정말 작거든요. 만져보시 나중에 12번째 갈비뼈는 저기 척추에만 연결되고 흉골에 연결돼 있지 않아요.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내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질이랄지 우리가 막 떼어버리는 이 때마저도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들이 통합되는 과정이 명상일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잘 일체된 사람이 그 한 군집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이제 춤 하면은 밸런스를 되게 잘 잡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만 잘 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균형을 계속 넘어뜨려야지만 춤이 일어나거든요.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 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치되는 통합이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연도 뭐 심장 지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결국에 공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 처음에 12개의 선을 했을 때 뇌신경이 12개거든요.
그 12개의 선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도 그 깊은 맥락에는 심장이 있기는 했었어요. 결국은 이야기의 방향 그쪽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감각이 이제 5개의 감각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억이 되거나 어떤 삶의 의미로 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5개의 감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공감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왜 그걸 예술이나 예술가 어떤 천재들에 대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감각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방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이거를 과학무용극이라고 할까라고 살짝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트렌드고 뭔가 지원금을 딸 수 있는 네이밍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농담처럼 한 얘기들이었고 이제 공연의 목적은 이런 저희가 공부했던 이런 느낌들이 공연에 묻어나고 그게 14피트를 넘어서 관객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뇌를 설명하기 위해 무대화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예. 근데 저희 미술 쪽에서도 뭔가 본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보인다라는 말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14피트는 정말 그것을 알았을 때 심장지능의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 더 잘 공감대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춤을 보면 저도 원래 베이스는 연극이거든요. 저는 주로 연극의 드라마터그를 하고 춤은 처음 하는 건데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써 가면 좋겠다. 이것을 조금 해내고 싶다. 그러면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식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받아갈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거는 아티스트가 그래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몸으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좀 그런 의미예요. 해석은 이제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석이라는 건 집에 돌아가서 해도 되는 거고 갑자기 문득문득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같이 공간 안에 있는 순간 매 순간 해석을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몸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연으로서 굳이 이런 미리 어떤 사전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도 공연으로서 뭔가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으시다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공연 자체로서 그런 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북의 사전 지식에 관련된 건 좀 쓸 거예요.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일상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미술보다도 또 접하기 어려운 게 또 무용 쪽일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무용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나? 이렇게 되짚어 보면 거의 좀 드문. 아니 근데 뭐 무용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춤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뭔가 이렇게 막춤도 뭔가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려워지는 거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감합니다. 맞아. 병도사님 또 술 한잔 드시면 춤을 아주 그러시군요. 근데 아무튼 그 술의 힘을 빌리긴 하지만 그 무아지경에 빠져서 몸을 흔드는 거는 참 그건 다른 뭐가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몸을 움직인다는 거는 진짜 그 어떤 그 기쁨이 최고로 달했을 때 그 음주 가무 술 마시고 뭐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는 춤을 흥의 끝. 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글을 쓰잖아요. 근데 글을 쓰기 전에 항상 딴 짓을 하는 시간이 원래 다들 길잖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 근데 그게 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를 워크숍을 하면서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당장 하지 않고 게으르게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냥 되게 많이 걷고 그 다음에 글 쓸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머리도 돌아가는구나.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네, 실천을 안 하죠. 네, 근데 워크숍을 해보니까 내 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런 시간들을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뭐 심장지능 처음 우리가 얘기 시작할 때 심장지능 얘기하면서 되게 생소한 단어고 외국에 무슨 박사가 무슨 뭐 연구 발표한 건가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뭐 그런 말 표현도 많이 쓰고 뭐 우리가 동양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뭐 마음으로 얘기해라, 마음으로 전해라, 뭐 이런 말들 안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새롭게 좀 그 어떤 근거들을 좀 알게 됐다고 그럴까? 예. 특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요즘에 신조어긴 하지만 심쿵. 네, 맞아요. 심장이 그리고 심장이 쫄깃해진다. 뭐 이런 맞아요. 말들 있고 그거는 그 감각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예. 심장이 쫄깃하다, 뭐 쿵한다는 얘기는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 일어난 이유는 감정의 상태의 변화, 신체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걸 심장 지능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어떤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우린 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알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새로운 사실들 많이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